자, 아침에 코스피도 갭으로 떴었고 코스닥도 갭으로 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갭을 뜬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대선을 마치고 이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이 굉장히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고 부통령도 민주당이 되고 상원과 하원 의원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 민주당 쪽에서 추후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그냥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 수준이 아니라 슈퍼 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3억이 아니라 10억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확정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건 2020년 2022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3억으로 낮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조삼모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국내 증시에서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던 내용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승 요인과 국내의 3억 대주주 10억 대주주 논란이 이제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에 갭 상승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이게 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간에 시장은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저점을 한번 확인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단기 저점이 지금 최저 지금 766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더 꾸준한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바로 올리는 것보다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이 저점 지지선을 한 번 더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저점의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림 자체가 한 번을 찍고 두 번을 찍는 모습,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즉, 전 저점 구간보다 한 번 더 높게 형성되는 저점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가려고 지금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금도 주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지 않으면 수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고 또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뭘 얼마를 갖고 있던 간에 내 손실 금액이 얼마나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느냐, 그것만 된다 그런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상승장 뭐 이번 한 번만 나오고 끝날 겁니까? 하락장 천년만년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락장도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고 상승장도 언젠가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항상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맞고, 중국 증시는 미 대선 불확실에서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증시 반등 흐름에 동참하여 중국 증시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 자체는 낙폭 과대 저가 매수에 이틀째 급반등이 나왔었고, 미 대선 결과를 앞두고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규모 부양책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폭이 확대하여 2%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어느 쪽이 이기든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 2% 이상 급등세. 박빙 결과가 나올 경우 우편 투표에 대한 법정 우려가, 공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것인지 관심 집중. 블루 웨이브가 될 경우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위해 3조를 더 쓸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채권 시장도 지금 민주당의 승리에 점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이 4일날 한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중국 차이신 서비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5일날 또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금리 결정이 예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역시나 동결이 되겠죠. 금리를 여기서 올리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6일날 이제 미 고용보고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이 고용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업수당을 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것도 이제 금요일날 또 발표가 나오니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택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면서 올랐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을 안 나가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언택트이고요. 온라인 택배, 온라인 쇼핑몰, 이러한 것들이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언택트 관련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언택트 중심에서 다시 컨택트로 넘어가는 시점이 슬슬 오고 있다는 거예요.
5G가 좋을 것 같아서 5G 사자 샀어요. 근데 이걸 샀는데 다음날부터는 5G가 안 가고 뭐 2차 전지가 가고 뭐 갑자기 느닷없이 바이오주들이 가고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개인들이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종목을 잘못 잡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잡은 좋은 종목을 갖다 버려버리고 순환매 돌고 있는 당일날 막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리고. 근데 내가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또 다음날도 가느냐? 안 가요. 다음날은 또 다른 섹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산 종목이 있으면 일단은 그 종목을 쉽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산 종목군과 본인이 산 종목에 대한 섹터를 믿으세요.